정영진 축의 매불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권위자 두 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네. 교육 전문가예요. 이분은 그 메가스터디 그 만든 사람이에요. 그 손정은이 아니고 손주은. 네. 손정은은 다른 사람이지. 손주은 네. 회장이랑 같이 만든 사람이잖아. 메가스터디 돈 엄청 버는 사람이잖아. 아이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나도 좀 네.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해서 본인은 이제 털고 나왔어요. 그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칼럼도 많이 쓰고 이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네네. 이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소개 잘 했죠? 저희 와이프가 메가스터디라는 이 회사 이름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부인도 같이 일을 했어요? 제가 2000년 4월에 결혼했는데 5월에 회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일타 강사들이 모여서 이제 밤늦게 회의를 하는데 네. 오늘 와이프가 오더니 그때 회사 이름을 정하는 회의였어요. 와이프가 메가스터디로 하자. 그래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그냥 부인 자격으로 아이디어. 아니 아직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전이니까. 그럼 맡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같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네. 뭐 굉장히 캐주얼하게 회의를 했으니까. 회사 이거 부인 작품인 거 이거 그 손주은 씨도 이거 알죠,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인정 정도가 아니라. 이범 죽인다 그러던데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다녀서. 그분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농담 삼아 하시는 얘기지만 제가 2003년에 이제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만둔 건 맞습니까? 무슨 이유요? 아니 이제는 나도 공익적인 사회. 일 좀 한번 해보자, 사회 환원하자. 그건 겉멋이고 그건 실제로는 겉멋이고. 이제 괴로워서 이제 그만뒀는데 아마 손주 회장. 일타 강사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아마 서한샘 씨 이후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요. 일타 강사 하던 중에 그만둔 사람은. 그만두기가 쉽지 않지. 돈이 얼만데. 돈이 그 장난이 아니니까. 아무튼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공익을 위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어서 그만뒀다 그렇게 이거죠? 살기 좀 싫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만둔 거예요. 그 이후로 공익적인 메시지 많이 내는 건 사실이잖아요. 겸손 빼시고. 맞잖아요. 예, 20년 됐죠. 예, 올해가 그러니까. 이제 은퇴 20주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모 권위자입니다. 네. 이분은 또 학폭위원으로도 일을 또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은 거의 뭐 또 학부모계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발음이 매우 좋죠. 아이패드 푸도 이수진 학부모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여기다 이렇게 잠깐 적어 놓으라고 해서 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불쇼니까 네. 무정부 상태에 각자 도생하느라 바쁜 대한민국 엄마로서 네. 거기다 더불어 학폭까지 너무 힘들게 겪고 있는 대한민국 엄마로서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이들 반가워하네. 네, 진짜 오랜만에 오셨죠? 네, 되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 굉장히 이런 말 하는 거 조심스러워 좀 예쁘시셨네요. 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수술도 하지 않았다고. 근데 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음고생을. 살 빠진 살이 거예요? 빠졌더니만 카메빨이 좀 그래요? 바르는데 바르면 여전하죠. 뭐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학부모로서? 아이 때문에 힘든 거는 제가 학폭을 지금 아이와 함께 이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학폭 당사자예요? 네,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피해? 네, 피해 당사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형사고소랑 학폭을 같이 동시에 접수를 했는데 모르는 아이한테 맞았어요. 근데 많이 맞았어요? 네, 얼굴 배구 선수 한 아이인데 배구한테 얼굴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당해서 이렇게 타격 얼굴 이렇게 눈동그랗게 뭐 때문에? 그리고 친구랑 이게 너무 딸한테 허락 안 받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아니 딸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아이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학폭을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그 형사고소에서 가정법원 판결까지 일방적 폭행이라고 나온 거를 요즘 가해자 학생들이요 자기가 살아남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요? 나도 맞았다고 하자, 나도 욕 먹었다고 쌍방으로 하자. 가자. 네. 그래서 학폭은
예,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일방적 폭행이고 그 아이한테 이 판결이 나온 거를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해야 얘도 욕을 먹었대죠. 휴대폰 안 뺏기려고 손을 내리친 게 얘도 맞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독직 폭행 그 프레임 아닙니까? 아유 진짜. 예, 뭐 그걸로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뭐 지금 현재 그 상태예요. 네. 어떻게? 그래서 살이 더 빠지셨구나. 그네요. 또 나중에 이거 되게 힘들게 대한민국 학폭이 개판이에요. 아 그래요? 나중에 네. 아니라 오늘 하시면 돼요. 그래요? 오늘은 사실 이거 참 근데 오늘 너무 우리도 유명하신 지금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헷갈리는 게 오늘은 사실 그 교육 제도 그렇죠. 그리고 입시 제도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고 그리고 더 심도 있게는 우리 사회가 왜 이런 교육 과열을 부추기는가 이런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사건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사건도 터지고 우리 어머니도 학폭 관련해서 또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준비된 쪽으로 가야겠죠. 예, 여기서도 선생님.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또 슬픈 얘기해갖고 제가 까불질 못하겠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던 대로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뽀도도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여전히 발음이 안 되고 있는 뽀도독 해도독. 예. 아이패드 푸독. 예. 뽀로로보다 뽀도도가 더 편하신 거죠? 안 돼요. 아니 지금 아예 안 뽀로로 하신 거예요. 그 안 결례예요. 돼요. 예. 아예 안 돼요. 예. 이거 두 번 죽이는 건데 지금. 두 번 죽이는 거야. 오늘 한 번에 맞는데 두 번 죽더라도 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혀가 길어서 네. 혀를 이렇게 구부리지 못해서 나오는 증상이 길어요? 혀가 길어서 그래. 형 길어. 예. 네, 길어요. 그래요? 예. 혀 길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죠. 네. 또 그쵸? 야기 또 가실라고. 우리 어머니 그대로다. 29금에서 따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회 교육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또 지나가지고 우리 저 이범 선생님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굵직굵직하게 선생님께서 쉽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그냥. 교육의 가장 큰 예, 문제점.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이범님이 보시기에. 예. 저한테 작가가 주시기를 첫 질문이 우리나라 교육 경쟁은 왜 이렇게 치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한국이 굉장히 평등한 나라예요. 한국이 평등한 나라라고요? 예, 예. 아니 뭐 요즘 뭐 불평등도 심해지고 막 그랬다라고 하지만 원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농지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주 옛날엔 대지주들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고 농민들은 주로 소작해서 이제 겨우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땅을 나눠주죠. 네. 그 왜 나눠줬냐면 그 중국이 공산화되는 걸 보고 미국이 야 좀 있으면 이제 도미노처럼 다 동아시아 다 공산화되겠다 무너지겠구나.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하다가 땅을 나눠주면 되겠구나. 중국 농민들이 땅 나눠준다니까 공산당 지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북한이 또 농지개혁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 또. 그래서 미국 작전도 그랬고 이승만 생각도 그랬고 농지개혁을 세게 합니다. 그때 이제 초대 농림부 장관이 무려 조봉암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사법살인 시킨. 근데 조봉암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앉히고 아주 세게 농지개혁을 해요. 그래서 농지개혁을 한 결과 뭐 한국 전쟁으로 좀 혼란은 겪었지만 이건 제가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본 거예요.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196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평등하게 땅이 골고루 나눠진 나라가 어디냐?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게 있어요. 오. 제일 땅이 골고루 나눠진 나라가 어디냐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설마 우리나라예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나란히 농지개혁했던 대만, 일본, 그 공산화 막으려고 같이 농지개혁 네. 세트를 했거든요. 이 세 나라가. 이 나라가 제일 땅이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일본은 이미 공업화도 꽤 하고 뭐 미국하고 전쟁도 했던 나라지만 한국하고 대만은 안 그렇거든요. 막 이제 산업화를 막 할락말락하는 나라인데 네. 산업화하기 전부터 다 크진 않지만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때는 대부분 농민이었으니까. 근데 농민들은 대부분 이제 소작농이 아니라 자작농인 거죠. 그러면 애가 공부 좀 하면 얘를 한번 대학에 보내볼까? 이게 열심히 가능한 거예요. 시켜보면 얘는 상류 사회로 진출도 가능하다. 논 팔아서 애를 대학에 보냈다는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소 팔고. 필리핀 농민들 저기 뭐 브라질 농민들은 팔 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소작농이거나 농업 노동자예요.
근데 한국의 농민들은 다 자작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국민성이 굉장히 질투가 심해져요. 질투. 질투는 비슷할 때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그럼. 같고. 아. 예를 들어 최혁 씨가 네. 원빈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세요? 이런 제일 나쁜 교육법이야. 이거는 정말 네. 가장 나쁜 교수법입니다. 이범이 이걸로 메가스타디 만들었습니까? 이범 이제부터 전과 이범이요. 아니, 초등학교 때 들었던 별명인데 정영진 씨가 가장 나쁜 교수법이야. 그래. 이거. 저도 원빈에 대해서 질투심을 안 느껴요. 솔직히 안 느끼는 건 팩트요. 네. 왜 안 느끼는지 아세요? 넘사벽이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 집은 땅이 10마직인데 쟤는 1000마직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그냥 부럽긴 해. 야, 네. 나도 저렇게 돈 많으면 어떻게 살까 부럽긴 한데 질투심이 생기진 않아요. 이재용 회장한테 질투심 저는 네. 느껴본 적 없습니다. 아니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겠어요. 땅을 사면. 왜냐면 나는 10마직인데 쟤는 12마직이거든. 비슷하거든. 해볼만해. 근데 제가 한 마직이 늘렸대.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재용이 뭐 돈이 100억 늘건 1000억 늘건 질투심이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원빈이 더 잘생겨진다고 내가 질투심 안 느껴요. 네. 실제로 그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당연히 계급은 없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른바 뭐 상류층 혹은 뭐 귀족 계급 뭐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전혀 다른 리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원래 네. 전통적인 계급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뭐 나라 뺏겼죠, 식민지 겪었죠, 전쟁 겪는 통에 그건 예전력이 없어졌고 네. 그 와중에 또 농지 개혁을 해서 땅을 쫙 나와주니까 다 우리 애 좀 공부 좀 하네, 대학까지 보내볼까? 그래서 산업화하기 전부터 엄청 대입 경쟁이 심했어요. 이게 한국하고 대만의 공통점이에요. 대만도 똑같은 대만도 현상이 똑같습니다. 일어났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대입 경쟁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산업화를 하잖아요. 네. 산업화를 하는데 이 과정도 엄청 특이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본 거예요. 이게 보고서가 뭐냐면 1960년부터 90년까지 3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제일 높게 한 나라. 이걸 이제 표시를 하고 또 다른 축에는 뭘 표시하냐면 소득이 얼마나 공평하게 골고루 분배됐나. 잠깐 땅이니까 이건 자산이에요. 네. 자산 분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돈, 소득 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한국이 경제 성장률 30년 동안 거의 탑이에요. 비슷한 나라가 이제 뭐 대만, 싱가포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대단하네. 동시에 소득이 굉장히 평등하게 나누어진 나라로 또 한국이 거의 탑에 찍힙니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 팔아서 애를 대학에 보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산업화 과정에 점점점 우리 집이 땅은 없어도 소득이 늘어나니까 점점 그리고 그래 비교적 평등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등하게 분배가 되니까 우리 뭐 소득을 이용해서 애를 좀 대학에 보내볼까? 이런 사람도 급속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나라예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점점 최근 들어 달라졌죠. 격화가 많이 되니까 양극화가 많이 되니까 이제 대입 경쟁이 좀 덜하겠네요 예전보다. 양극화가 90년대 한 중반 IMF 사실 엄밀히 보면 IMF 전인데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때는 정도가 크지 않았는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게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 격차가 상당히 심해졌어요. 지금은 양극화 심해지고.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게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가면 이게 나름대로 고착화가 될 텐데 네. 다른 뭐 유럽 선진국 이런 나라처럼 한국은 아직도 야 음마 아파트 옛날에 저거 별거 아니었어. 나도 살 수 있었어. 이런 분들 엄청 많고요. 야 재벌가문 저거 별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시골에 계실 때 저기 뭐 진주에 뭐 어디 초등학교 다니셨는데 이방철이랑 같이 다녔어.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화가 아직 고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 경쟁이 심한 이유는 첫 번째 한국은 예외적으로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교육 경쟁이 이렇게 심한 게 나쁜 게 아닐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요. 사회가 그만큼 기회 균등. 기회가 있다는 거고 열려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경쟁이란 거는 항상 중립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꼭 나쁜 거다. 이건 꼭 좋은 거다. 그런 선입견을 자꾸 끼고 보면 안 돼요. 물론 뒤에 가면 제가 경쟁에 안 좋은 면을 막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경쟁을 심하게 한 결과 이제 드디어 애를 너무 안 낳아서 뭐 나라가 소멸할 거다. 뭐
앞으로 뭐 젊은 층이 나중에 장년층이 되면 뭐 세금을 엄청 내야 될 거고 국민연금도 뭐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지금 부작용도 이제 예. 많이 나오고 그 얘기도 좀 하셔야 그런 건 되는데.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네, 꼭 가장 뭐, 지금 큰 예. 심각한 문제는 아이패드 푸도님이 이제 흥미를 잃어간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아 푸도님, 눈치 정말 빨라. 아니 뭐 근본적인 얘기를 좀 했다고 그걸 그렇게 그 지루해하고 그러십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새로운 걸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예.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면 이유를 그럼요. 알아야 그렇죠. 문제점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고. 네, 맘카페 가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온다라고도 또 이미 다 이렇게 다 얘기를 알아요. 했습니까? 설문조사도 목동 학부모들이 제일 질투 느끼는 게 강남 학부모거든요. 아 목동 학부모님이 강남 학부모님들을 질투해요. 예, 왜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해볼만 하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면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해볼만하다. 해볼만 하거든. 아직은. 그래서 교육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검단맘들은 어떻습니까? 저요? 예. 교수님 말씀대로 아니 여기지. 교수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아무도 질투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질투 안 해. 아무도 질투 안 하는 것 검단맘은 같은데. 질투 없어요. 그냥 독고다이. 아니 그냥 강남과 목동과 너무 멀어서. 아.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부딪힌 문제가 너무 커서 그들이 질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부딪힌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당장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이냐, 얘들 당장 그냥 어떻게 거봐. 학교에 보낼 것이냐. 그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질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근원적인 얘기하니까 관심이 없더라고. 이분은 그냥 제도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 거야. 제도 얘기. 잘못된 얘기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문제점이. 문제점 파악하고 계신 게 뭐예요? 그럼 제일 심각하다. 학부모로서. 학부모로서 제일 문제. 갑자기 또 훅 들어오니까.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대답. 네. 우리 저 이범 선생님, 저 죄송한데 지금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음에 또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너무 재밌는. 제도의 문제점 빨리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시간이 많지 않아.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얘기했어요. 네. 한국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평등한 나라예요. 그래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이게 제도적인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또 뭐가 문제냐? 대학 간의 차이가 엄청 심해요. 대학 간의 차이가 심하다. 그러니까 대학 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열. 서열도 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촘촘한 서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서열이 이게 촘촘한 서열이 아니라 엄청 멀찍멀찍 떨어져 있는 서열이에요. 한국 대학 서열은. 거기서 말하는 서열은 그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사회적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느냐의 그 서열입니까? 아니면 어떤 서열이요? 그걸 포함하는데요. 네. 본질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너무 달라요. 진짜요? 질도 높아요?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하고 저기 좀 안 좋은 편이지만 지방에 있는 좀 그런 삼류대학하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조차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흔히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곳과 조금 안 그런 대학 간의 교육의 질이 차이가 많이 심지어 나요. 좋은 대학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이 지표가 있어요.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쓰느냐 대학에서 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데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 네. 저희가 학생이 내는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등록금이 아니에요. 네. 서울대가요 무려 지금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1년에 학생 1인당 5,300만 원을 씁니다. 서울대학교가 서울대가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건 맞아요? 종합대 중에서는 그래요? 카이스트 이런 데가 있는데 네. 종합대 오. 중에서는 서울대가. 네. 근데 연세대가 되면 이게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연대. 연세대가 되면 이게 3,600만 원이 됩니다. 훅 줄어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통계를 보면 엄청 차이 나요. 교육의 질의 차이가 있다는 건 난 솔직히 몰랐어. 나는 간판 서열화만 생각했어. 그다음에 많이 쓴다? 스카이 다음에 서성한 있죠?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얼마냐? 성균관대가 1년에 2,700만 원입니다. 또 확 떨어지네. 앞자리수가 달라지죠? 예. 그다음에 중경외시 있잖아요. 중앙대가 1년에 얼마 네. 쓰느냐? 1,600만 원을 씁니다. 확 떨어져. 앞자리가 바뀌죠. 예. 이게 대학 서열이에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뭐 서울대 이제 국립대니까 쌀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학생들한테 쓰는 돈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요. 예. 같은 국립대 중에서도 이를테면 서울대하고 경북대 엄청 차이 나고요. 같은 사립대 중에서도 연세대하고 중앙대 그 돈은 엄청 다 차이 어디서 납니다. 나는 거예요? 그 돈요? 재단의 여건의 차이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사립대가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립이라고 미국 사립대처럼 완전히 인디펜던트
독립된 재정을 가진 학교는 아니에요. 네. 정부 지원도 받아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쳤을 때 예. 결국 그 대학이 얼마나 풍족한 돈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몰랐던 얘기네. 물론 이제 여러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돈 쓰는 것만 보더라도 이른바 명문대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거. 그렇지. 그래서 지방에서도 돈 쓰면 명문대가 나오잖아요. 아 나와요? 카이스트, 어. 포항공대. 그 돈 많이 쓰나 보네 거기는. 아니 대전에 있고 포항에 있잖아요. 그럼 돈은 얼마나 쓰는데 거기는? 카이스트는 6천만 원이에요. 예? 서울대보다 더 많네요? 근데 서울대도 이공계만 따로 뽑으면 아.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이게 수 있어. 인문사회계는 원래 좀 낮고 아, 이공계는 좀 네네. 높거든요. 이공계는 어. 그 장비 실험 실습 엄청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올라갑니다. 그 포항공대는요 8천만 원이 넘어요. 포항공대 8천만 원 넘는데. 아 그럼 애들한테 돈 많이 쓰면 명문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유럽에 보면 네. 유럽의 대학의 뭐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평준화의 의미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평준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수준이 비슷하다는 의미의 대학이 평준화돼 있거든요. 네. 독일이 그렇고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 그렇고 네덜란드 그렇고 이 대학이 평준화돼 있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 이 대학이 쓰는 돈이나 저 대학이 쓰는 돈이나 비슷해. 학생에게 투입하는 돈이 평균 내 보면 비슷하구나. 뭐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 어.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대학을 가고 싶지만 뭐 이 대학 안 가고 저 대학 가도 크게 아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럼 적어도 국립대라든지 이런 데들은 비슷하게 균질화 시킬 수 있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았어 형. 왜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 잘못돼 있다니까요. 맨날 불평등 얘기하면 야 어떻게 저소득층애를 서울대 조금 더 많이 보내줄까? 야 그러기 위해서 무슨 우리가 지역균형 선발도 해야 되고 무슨 뭐 내신도 많이 그렇지. 다녀야 되고 막 그래야 사배자 뭐 이런 거. 그 아주 작은 이야기네. 지금 아니 들어보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그거 한데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죠. 개인 사이의 학생 불평등. 개개인 사이의 불평등인데 그게 아니라 기관 대학 사이의 불평등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그게 더 큰 이야기지. 이게 사람들의 경쟁심을 엄청 북돋는 일이에요. 아. 누가 봐도 저 대학은 엄청 좋은 대학이야. 가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엄청 달라. 뭐 당연히 이것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좋은 대학이죠. 뭐 실험 실습비도 훨씬 많이 써. 그럼 학생들이 느끼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대학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취업도 잘 돼요. 야, 저 대학 나오면 취업도 잘 된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그 대학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죠. 그래서 포항공대 카이스트는 처음부터 유명한 대학이 아니었지만 만들자마자 올라갔구나. 바로 그냥 최상위권 대학이 되고 그래요. 나중에 그런 대학이 하나 더 나오죠. 한예종. 한예종이 그런 대학이에요? 한예종이 90년대 처음 생겼는데 뭐 미술원, 음악원, 뭐 무용원, 국악원 국내 90년대 최고죠. 내내 생겼거든요. 네.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예를 들어 미대를 보면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이 양대 쌍벽이잖아요. 네. 야 그러면 나는 서울대 미대 갈까 홍대 미대 갈까 이랬던 애들이 한예종이 생겼어. 네. 근데 한예종은 듣보잡이야. 이름 못 들어봤어. 근데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생각했던 애들이 처음부터 한예종을 가요. 그래요? 왜? 역사와 전통이 돈 많이 없는데도. 썼거든. 돈 돈 많이 써. 써가지고 보니까 교수들도 좋고 시설도 되게 좋고. 근데 그럼 약간 여기 좋네. 전문가의 기준과 엄마들이 느끼는 엄마는 달라. 저 탁상행정. 저 이제 교수님 많이 기다렸어요. 시작됐다. 왜냐면 네. 엄마들이 느끼는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의 기준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네. 저희는 사회에서 성공한 그룹이 많은 대학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많은 인맥.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대학교를 사실은 이제 좋은 대학으로 보는 그러니까 거야. 서울대 나오니까 좋은 회사를 더 가더라. 서울대 정치인들 봐봐, 검찰들 봐봐. 그 사람들 다 성공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 서울대야.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아까 예술 쪽도 얘기하셨는데 말씀이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있는 학생이 이제 미대 입시 쪽도 미술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 누군지 아시죠? 예. 딸. 하숙생 위에 딸이에요. 남편을 또 네. 엄마식으로 또 하숙생이라고 그래서 했나 보네. 이제 입시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저도 같이 운영을 잠깐 동안 했었고. 근데 보면 한예종으로 많이들 갔어요. 왜냐
한혜종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사이에서 급부상하는 거야. 그럼 맞는 그 둘이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아이, 똑같은 근데 이제 얘기예요. 투자- 투자 같은 근데 얘기야. 엄마들은 디테일하게 어. 이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받아서 대학의 이제 가정을 마무리한다는 것보다는 타이틀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우리 저기 그러니까 저는 이범 형은 네. 원인과 결과로 얘기한 거고 네. 우리 엄마는 이제 그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기 얘기를 한 거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같은 더 집중을 얘기였어. 한다는 얘기. 말하고 싶었구나 우리 엄마. 그래서 많이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학부모님들 만나면 100이면 100 이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학벌. 거기서 네. 말하는 학벌은 이제 명성이죠. 그렇지. 명성과 이제 이 학연, 인맥이죠. 어. 결국 명성과 인맥 때문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 네. 얘기는 명성과 인맥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원인을 이제 지적을 그래서 해주죠. 처음부터 쟤들이 아. 금수저가 아니었다. 근데 돈을 많이 투자해서 금수저 대학이 된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 아니 카이스트는 만들자마자 명문대였어. 아, 그랬어. 네. 그리고 포항공대도 그랬죠. 포항공대가 85년인가 6년에 네.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뭐 서울대급은 아니었지만 연고대급이 바로 돼요. 그냥 바로 돼버려요. 처음부터. 맞아. 그러면 아니 그 현실적으로 정영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대학 간에 그런 불평등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네. 오히려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예. 음.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연구하는 게 대학 평준화를 한번 좀 해봐야 된다 우리도. 뭐 너무 센 얘기인가? 아니요 뭐 아니 그냥 한번 해봐요. 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출산율이 세계 꼴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층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슈카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구가 그냥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가 극단적으로 노인들은 엄청 많고 세금 내는 젊은층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힘들어진다. 이걸 이제 요즘 젊은이들도 다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해결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한 세 가지쯤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는 불가능해요. 그럼 가능한 것만 해요. 시간도 불가능해요 지금. 일단 임금 개혁 불가능합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개혁 한국에선 불가능해요. 네. 시간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이유를 이해하게 못하겠는데 이유는 저 다음 네. 주에 합니다. 또 뭐가 불가능하냐면 복지를 통한 격차를 줄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조금 어려워. 할 수 있는데 많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역시 이것도 이유는 네. 얘기 못하는데 지금 최욱 네. 씨가 하도 네. 레저공선을 지금 쏘고 있어서 네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가 결국 교육에서 경쟁 줄이는 것밖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잘하면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건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설계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설계 간단하게. 레저공선으로 째려보고 계셔서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재밌게 하면 돼. 우리 푸도님은 재밌게만 하면 다 봐줘, 하트로 봐줘. 변합니다 네. 눈이. 네. 일단 지방 거점 국립대를 확 키워야 돼요. 그렇지. 옛날에는 뭐 서울대 못 가면 부산대 가고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연고대 못 가면 부산대 가고 지금은 이제 중경이시 못 가면 부산대 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카이스트 포항공대처럼 투자했으면 그렇게 안 됐다고. 일단 거점 국립대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국립대니까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되고요. 네. 그래서 누구지? 그 김종현 교수가 얘기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 네. 보니까 들어보니까. 문제는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사립대들이에요. 음. 우리나라가 사립대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네. 사립대 대학 치고 사립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 그 대학들이 우리나라는 다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인서울에. 네. 그러면 인서울에 있는 명문 사립대들하고는 사회적 타협을 해야 돼요. 사회적 타협을 어떻게 하느냐? 네. 돈을 엄청 주는 거예요. 연세대 이리 와봐. 네. 우리가 1년에 1,500억씩 줄게. 네. 1년에 1,500억씩 계속 줄게. 학생 선발권만 좀 줘. 학생 선발권. 그러면 연세대는 1,500억씩 받아서 뭐 하느냐? 연구비에 집중 투자를 해서 네. 세계 100대 대학을 목표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선발권을 나라가 가지면 뭐가 좋은 거예요? 선발권을 나라가 가지면 그런 식으로 국립대는 뭐 그렇게 모으고 사립대들도 그렇게 모아가지고 네. 입학 배정을 평준화시킬 수 있죠. 입학 배정을? 네. 우리나라 고교 평준화 모델하고 비슷한 거예요. 박정희가 한 겁니다. 박정희는 근데 이제 독재자로서 그거는 이제 권력으로 밀어붙인 거고. 근데 지금 사회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학생이 난 연세대 가고 싶은데 넌 연세대 말고 다른 학교 배정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평준화는 원래 그런 거죠. 그 학생은 싫을 거 아니에요. 일단 물론 이제 비슷하게 교육 앞으로는 바뀌겠지. 그거는 인공지능에 맡기면 돼요. 인공지능에게 아예 청양 조사를 해서 네. 나는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뭐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가 좀 더 특성화되어 있는 이런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네. 학생들의 이 선호도가 종합적으로 고려 반영되도록 인공지능에 맡겨서 배정을 하면 돼요. 아 그건 인공지능에 맡긴다. 우리가 다음 코너가 인공지능이야. 아니 대학교를 근데 좀 서울에서 다 내보내면 안 됩니까? 왜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아니, 아니 수도권을 네. 무시하지 마세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요. 수도권 무시하더라고. 아니, 딴 젊은 데는 보내서 친구는 더 많아요. 젊은 네. 친구들이 집에서 이렇게 등교하지 않고 다들 이렇게 좀 뭐 자취든 하숙이든 기숙사 이렇게 좀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눈도 좀 맞고 저출산도 또 해결하고. 그거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요구합니다. 아 그런가요? 생활비까지 드니까 당연한 거죠. 집에서 떨어진 데서 다닐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자취도 해야 되고 또는 기숙사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좋은 이야기인데 저도 집에서 좀 출가해서 사는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 경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의 저를.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정영재 씨가 하시는 얘기가 좋긴 한데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공상적인 얘기다. 아 이건 공상이야. 네. 수도권 무시하지 마라. 네, 서울 수도권에 알겠습니다.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 선생님 시간이 네. 지금 너무 많이 지났어요. 아이패드 푸도님이 다음 주에 지금 다시 나올게요. 네,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푸도님 얘기를 좀 많이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네.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도 오늘 준비 많이 왔을 텐데. 그쵸, 뭐 저희 카페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카페 설문조사한 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그 카페 사람들이 네. 또 서운할 수 무슨 있으니까 설문조사였어요, 뭐 근데? 하나 뭐 제일 하고 싶은 거 뭐 할까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 대학 평준화 관련해서도 많이 보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요. 네. 거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네네. 이 사회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사회가?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네. 정치가 교육의 방향을 매번 바꿔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방향성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교육정책위원회로 같이 이렇게 포럼 같은 것도 했었고. 포dom도 같이 했습니다. 포dom. 포럼.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죽었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위원으로서 의견을 계속 발제하고 있었는데요.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너무 달라져. 예,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결정한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갈 힘이 없어. 없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좋은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네. 현장 학교 있잖아요. 네. 교사분들이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교육이 돼야 되고 따라갈 마음의 그런 환경들도 다 준비가 안 돼 조성이 있어. 돼야 되는데 방법은 딱 제시를 했는데 네. 방법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어떤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 정부 우리가 대통령 겪어봤지만 일관성이 있죠. 뭐가 바뀌어요? 안 바꿨어요. 뭘 안 바꿨냐? 맛집이 그대로 있어. 맛집이 맛집이 그대로 그대로 있는 있고. 거. 사람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제가 제일 약 올라가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한 줄 서지 말고 여러 줄 세워봐. 한 줄 세우기 말고 여러 줄 세우면 뭐가 좋아진대. 그럼 여러 줄 서면 그러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줄어듭니까? 똑같지. 맛집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똑같은데. 똑같죠. 그 차이구나. 모든 정부가 맛집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저게 맛집인 거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줄 서는 것만 한 줄에서 여러 한 줄 줄에서 두 줄로 뭐 의자에도 앉혔다가 100년 해봐야 천막도 그거 되나. 쳤다가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바꾼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역대 바꾼 적이 정부가. 없다. 이제 조그만 시도는 되게 많이 했죠. 자유학기제도 알고 계시죠. 시작만 해놓고 아니, 저희는 현장에서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미친 듯이 그거를 운영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냥 아니 줄 세우기. 자유학기제는 저도 네.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그건 이제 제도인데.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줄 세우기 비유는 일타 강사 다 왔대. 그거 좋았다고 합니다. 네, 확 와왔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푸도님 말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학폭 때 한번. 예, 그것도 전문적으로 한번 저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이범 선생님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은데 많이 못 해갖고 또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다음에 화 안 또 났어요. 기회를 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매불쇼 나왔다가 네. 한 3마디 하고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아, 또 기억하시네. 알아요. 뭐 원래 이런 거구나. 네네. 이해합니다. 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네.